시니어 지하철 택배에 숨겨진 현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릎에는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도 계단을 뛰어 올라갔죠. 그렇게 번 돈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23,000원이었습니다. 73세 김모 씨의 하루벌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없었다면 이 금액에서 교통비 1만 원 이상을 빼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남짓.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노인 일자리라고 부르는 지하철 택배의 민낯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취재한 시니어 지하철 택배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지 않고 알바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종로 3가역. 이른 아침 지하철역 벽면에는 눈에 띄는 광고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시니어 택배 기사 모집.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나이 제한 없음. 건강하시면 누구나 환영. 73세 김모 씨가 이 광고를 처음 본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던 김 씨는 큰 기대를 품고 광고에 적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을지로사가역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충북건어물시장 초입, 말린 생선 냄새가 가득한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실버퀵 택배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류만 몇 장 작성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있으시죠? 지도 앱 사용하실 줄 아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 구청에서 진행한 디지털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이버 지도 정도는 쓸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4-5건만 하셔도 월 150만 원은 거뜬하세요. 서류 같은 가벼운 것 위주로 배송하시면 되고요. 듣기에는 좋았습니다. 지하철은 어차피 무료고 가벼운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았죠. 그날 김 씨는 간단한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 바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해봤자 10분. 앱 사용법과 배송 완료 보고 방식을 간단히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4대 보험? 근로계약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김 씨의 지하철 택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김 씨는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 8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김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유정열 할아버지. 직원의 호명에 한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뚝섬에서 물건 받아서 시흥시로 가시면 돼요. 시흥시요? 거기 어떻게 가요?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되죠. 배송비는 12,000원이에요. 김 씨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뚝섬에서 시흥시까지 지하철로 갈아타면 1시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왕복하면 3시간. 거기다 물건 픽업하고 배송지 찾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드디어 김 씨 차례가 왔습니다. 김모 어르신,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서류 받아서 경기도 군포시로 가시면 됩니다. 12,000원이에요. 김 씨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켰습니다. 효창공원에서 군포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20분. 생각보다 멀네. 하지만 첫날이니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용산구 효창공원 근처 한 작은 사무실. 김 씨는 A사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싶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군포시 목적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지도 앱이 알려주는 대로 왔는데 건물 입구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10분을 헤맸습니다. 여름 한낮에 땡볕 아래서요. 그리고 건물은 5층.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김 씨는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첫날이니 참았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휴대폰으로 배송 완료 사진을 찍어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4시간이 걸린 겁니다. 배송비 12,000원에서 회사 수수료 30%를 제하면 8,400원. 4시간 일한 대가치고는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첫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월 150만 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하루에 4-5건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 첫 배송을 시작하면 왕복 서너 시간.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대기하면 오후 2-3시. 두 번째 배송을 나가면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에 2-3건이 고작이었죠. 게다가 주문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기다렸는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수료였습니다. 배송비 12,000원을 받으면 회사가 30%인 3,600원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업체는 40%까지 떼어갔다고 하더군요. 김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8,400원. 하루 2건을 하면 16,000원 정도. 거기서 점심값 7-8,000원 빼면 실제 수익은 하루에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은 무슨, 한 달 꼬박 일해도 60만 원이 고작이네. 하지만 김 씨는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김 씨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배송지가 지하철역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죠. 어르신,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요. 버스 타고 가셔야 해요. 버스요? 그럼 버스비는? 그건 어르신이 부담하셔야죠. 고객한테 추가 요금 받으시든가.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지하철 택배라면서 버스를 타라고. 그것도 내 돈으로.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주문을 못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김 씨는 버스비로 왕복 3,000원을 썼습니다. 배송비는 10,000원. 수수료 제하면 7,000원인데 거기서 버스비 빼니 4,000원만 남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객과 통화하고 회사와 연락하고 배송지를 확인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났죠. 지도 앱을 계속 켜놓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점심, 사무실에 돌아와서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땐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거나 김밥 천국에서 사 먹었죠. 하루 7-8,000원씩 나갔습니다. 무릎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형외과에 가서 연골 주사를 맞아야 했죠. 비용은 한 번에 5만 원. 이러다 병원비로 다 나가겠네. 김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물건 분실의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백화점 쇼핑백 3개를 배송했습니다. 두 곳의 백화점을 오가며 물건을 픽업해서 한 장소로 전달하는 일이었죠. 문제는 쇼핑백이 많다 보니 하나를 지하철에 두고 내린 겁니다. 깜빡한 거죠. 다행히 분실물 센터에서 찾았지만 만약 못 찾았다면 고가의 옷이 들어있었는데 그 비용을 김 씨가 전액 배상해야 했습니다. 동료 배송원 중에는 실제로 11만 원짜리 의류를 잃어버려서 자비로 배상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고객의 재촉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30분 안에 와야 하는데. 아저씨, 좀 빨리 오세요. 약속 시간이 있다니까요. 급한 고객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씨는 무릎이 아파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야 했죠. 73세 노인이 계단을 뛰는 모습. 옆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김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씨였습니다. 여름 폭염에는 지하철역과 역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햇볕이 따가워서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지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더 힘든 건 폭우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짐을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꽃바구니나 근조기 같은 큰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정말 난감했죠. 그리고 여름 지하철 안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웠습니다. 김 씨는 한여름에도 내복을 껴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지하철 안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김 씨는 다른 배송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85세 백남기 씨는 2009년부터 13년째 지하철 택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쉰 날이 20일도 안 돼. 주 7일 다 일해.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글쎄, 70만 원? 좋을 때 80만 원? 85세 어르신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월 70만 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9세 염두영 씨는 좀 다른 이유로 일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하루에 8시간 넘게 걸어 다니는데. 그래도 손주들한테 용돈 줄 수 있잖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한편 동대문 종합시장 앞에서 만난 배송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간이 의자를 놓고 몇 시간씩 주문을 기다렸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죽겠어요. 쉴 곳도 없고 화장실 가려면 근처 상가 화장실 빌려 써야 하고 30여 명의 노인이 인도에 앉아 주문 전화를 기다리는 모습. 그게 대한민국의 시니어 일자리 현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김 씨는 수수료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0%씩이나 떼어가는데 회사는 뭘 해주는 거지? 회사가 해주는 일이라곤 주문 전화를 받아서 배송원에게 연결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교육도 없고 장비 지원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었죠. 그런데 30%? 어떤 회사는 40%까지 가져갔습니다. 일반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수수료가 20% 초반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였습니다. 회사 측 해명은 이랬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직원 월급 다 나가요. 부가세도 10% 내야 하고요. 하지만 김 씨가 보기에 그건 핑계였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낡은 건물 작은 방 하나. 직원도 2~3명이 전부. 그런데 매일 수십 명의 배송원이 30~40%씩 수수료를 내는데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 보증금이었습니다. 어떤 업체는 매달 2만 원의 보증금을 걷었습니다. 만약 일을 쉬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증금이에요? 규정이 그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셔도 되고요. 가지 말라는 소리였죠. 다른 업체도 비슷비슷했으니까요. 김 씨는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3건 배송. 왕복으로 지하철을 6번 탄다고 치면 교통비가 약 8,100원. 하루 벌이 2만 원에서 교통비 8,100원을 빼면 11,900원만 남습니다. 거기서 점심값 7,000원 빼면 실제 수익은 4,900원. 하루 11시간 일해서 5,000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경향신문이 실제로 지하철 택배원 3명을 따라다니며 취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한 명은 11,200원, 한 명은 1,500원, 한 명은 9,100원을 벌었는데요. 기자가 동행하면서 쓴 교통비는 총 11,900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이의 거의 40%가 무임승차 제도로 떠받쳐지는 셈이었죠.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지하철 택배라는 일자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 만든 무임승차 제도가 오히려 노인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두드림퀵이라는 소셜 벤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치 기반 자동 배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배송원에게는
노원구 주문을, 관악구에 사는 배송원에게는 관악구 주문을 배정하는 시기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송원의 이동 거리가 평균 7.2km 단축됐고 픽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23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5%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 업체의 30-40%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어딜이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대문, 가산디지털단지, 충무로에 거점을 만들어서 배송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동대문에서 8년 일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줬어요. 이렇게 쉴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한 배송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철 택배업체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지하철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돈은 별로 안 돼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여기저기 비용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4,050만 원.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요. 73세.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편의점 알바.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줍니다. 경비.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지하철 택배는 그나마 나이 제한이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김 씨처럼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적 이유로 일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83세 조용문 씨는 13년째 지하철 택배를 하면서 배송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책으로 내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거든요. 그는 물건을 배송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 지하철 택배.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노인 일자리 같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루 11시간 일해서 2만 원. 거기서 30-40%의 수수료를 떼입니다. 점심값, 전화비, 병원비 빼면 실제 수익은 하루 10,000원 남짓. 무임승차가 없으면 성립조차 안 되는 구조. 쉴 공간도 제대로 없고 4대 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이런 일을 하는 어르신이 전국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정말 노인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노인 빈곤을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어서 좋지 않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임금도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더워도 계속 지하철을 탑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이게 나한텐 최선이니까요. 73세 노인이 하루 10,000원을 벌기 위해 11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회.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힘겹게 큰 짐을 나르는 어르신을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실까? 그리고 저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일해야 할까? 시니어 지하철 택배의 현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광고 하나 없이 포장되지 않은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현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